제 이름은 김종수입니다. 올해 75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는데 오늘은 라디오에 제 이야기가 나가게 됐네요. 참 신기해요. 이 이야기는 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제 아내 명순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평범했었어요. 명순이가 여보, 오늘 큰아들 집에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줄까? 며느리가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라고 말했죠. 항상 그랬어요. 우리 명순이는 자식들 걱정이 일이었거든요. 그래, 좋지.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고마워요, 여보.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점심을 같이 먹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명순이가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여보, 여보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급히 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렇게 갔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준비도 할 새 없이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3일을 있으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명순이가 정말 없어진 건지 꿈인 건지. 자꾸 여보야 언제 집에 가나? 하고 말을 걸려고 하다가 빈 공간을 보고는 멍해지곤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명순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면서 어머, 저 사람이 왜 저래? 하고 혼잣말하는 소리, 빨래 널면서 콧노래 부르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시계만 똑딱똑딱, 냉장고만 웅웅웅. 이런 소리들만 남았죠.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45년 동안 옆자리에서 잠들던 사람이 없으니까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명순이 베개 냄새를 맡으며 겨우 잠들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먹는 게 문제였어요. 명순이가 냉장고에 미리 해둔 반찬들이 있긴 했지만 혼자 먹으려니까 입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한 사람분 밥을 어떻게 해먹지? 명순이는 항상 2사람분, 아니 4사람분을 해놨어요. 자식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밥을 굶은 날이 장례 일주일 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야, 밥 해먹자 하고 부엌에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죠. 자식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어요. 아버지 밥은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걸러 한 번, 그것도 라면이나 빵 같은 걸로 대충 때우고 있었거든요.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몸무게가 5kg나 빠져 있더라고요. 옷이 헐렁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푹 꺼져서 딴 사람 같았어요. 명순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빈집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알아요. 큰아들 종민이는 회사에서 과장까지 됐고, 둘째 미영이는 애 둘 키우면서 파트타임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전화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종민아, 아빠야. 아, 아버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나중에 전화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영아. 아빠, 지금 유찬이 숙제 봐주고 있어요. 급하신 일이에요? 아니야, 급한 건 아니고. 그럼 내일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빠. 뚜뚜뚜. 내일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전화 거는 것도 무서워지더라고요. 혹시 또 방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저녁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요.
해가 지고 집안이 어두워지면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소음만 시끄럽고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명순이가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저 여자 왜 저래?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뻔히 아는데. 아, 맞다. 명순이는 없구나. 그럴 때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무서웠어요. 45년 동안 잘 자, 여보라고 인사하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없어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명순이 베개를 안고 자려고 했는데 이제는 명순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어떤 날은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날은 더욱 무기력해져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있곤 했죠. 그런 날은 밥을 아예 안 먹기도 했어요. 일어나서 부엌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라면 한 개, 우유 한 팩으로 하루를 때운 척도 많았어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현관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어지러워서 그만.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깨웠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김 노인네 괜찮아요? 얼굴이 새파래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서. 요즘 밥은 제대로 드세요?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방치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한계였어요.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만 가득했고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종민아, 아빠가 너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길었어요. 30초인지 1분인지. 그리고 나서 며느리랑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에이, 그게 어떻게?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아버지 있으세요? 응,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 상황이 좀 그래요.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방이 부족하고 그리고 애들이 사춘기라서 예민하거든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오시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변명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잖아요.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료진도 상주해서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차라리 그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요양원? 네,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요양원에 처박히라는 거잖아요. 그래, 알겠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미영이한테도 마지막으로 전화해 봤어요. 미영아, 아빠가.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저도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시어머니도 계시고 애들도 둘이나 되고 집이 너무 좁아요. 역시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아빠, 솔직히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빠를 제대로 돌봐드릴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서 지내시는 게 또 요양원 얘기였어요. 자식들한테는 저는 요양원에 버려야 할 짐이었던 거예요. 알겠다, 미영아. 너도 힘들겠구나. 아빠 정말 죄송해요. 주말마다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자주 온다고 했지만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술을 안 마시던 제가 그날은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명순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술에 취해서 명순이 사진에 대고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는데 문 앞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미영이가 보낸 건강식품이었죠. 안에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빠 몸 건강히 드세요. 정말 미안해요. 그 작은 쪽지를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각자 삶이 바쁘고 저를 챙길 여유가 없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걸 이해해도 외로움과 서러움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것도 컵라면이나 빵, 우유 같은 것들로만요. 어떤 날은 아예 굶기도 했어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고 싶은 게 없고 요리할 기운도 없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하루를 보냈죠. 몸무게가 계속 빠졌어요. 옷들이 전부 헐렁해져서 한 벌 사야 할 정도였어요. 거울을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모습이 무서웠어요. 이웃들이 가끔 걱정해 주셨어요. 김 노인네, 너무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밥은 제대로 드세요? 혼자 계시니까 챙겨 드시기 어려우시죠? 아니에요,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자꾸 거짓말을 했어요. 괜히 이웃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온 적이 있어요.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현관에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허약해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그때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또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요. 편의점에 라면 사러 갈 때도 휘청거려서 사장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젊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런 표정을 받는 게 부끄러워서 빨리 집에 왔어요. 그렇게 6개월을 혼자 지내면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혹시 집에 도우미분 오시는 거 어떠세요? 도우미? 네, 제가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분이 계세요. 김정숙 씨라고 50대 중반이신데 경험도 많고 인품도 좋으시대요. 일주일만 시험 삼아 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남이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간섭받는 게 싫었거든요. 게다가 돈도 들고. 미영아, 괜찮다. 아빠 혼자 잘 살 수 있어. 아빠,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갔을 때 집안 상태 봤잖아요. 그리고 아빠 너무 많이 마르셔서 걱정돼요. 맞아요. 미영이가 며칠 전에 왔을 때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빨래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은 싱크대에 가득하고 냉장고에는 곰팡이 핀 음식들이 있었죠. 정말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비용은 다 될 테니까요. 결국 미영이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승낙했어요. 이틀 후 김정숙 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정숙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김종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명순이와는 또 다른 느낌의 따뜻함이었죠. 어르신, 우선 집안 정리부터 할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아,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숙 씨는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했어요. 쌓인 빨래들을 정리하고 싱크대에 있던 그릇들을 깨끗이 씻고 냉장고를 청소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했어요.
어르신, 아침 식사는 뭐로 하시겠어요? 아, 그냥 라면이라도. 라면은 안 돼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야죠. 부엌 수납장에 미역이 있네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아내가 자주 끓여주던 미역국이었어요. 명순이가 하늘나라 간 후로는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30분 후에 정숙 씨가 상을 차려주셨어요.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 상이었어요. 어르신 드세요.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명순이가 끓여주던 것과 똑같은 맛이었거든요. 정숙 씨, 미역국이 정말 맛있네요. 감사해요, 어르신. 많이 드세요. 너무 마르셨어요.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밥 2공기를 다 먹었죠. 정숙 씨가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숙 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시작했어요. 아, 남편분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정숙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혼자 남겨진 사람. 그 순간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숙 씨가 계시니까 집에 생기가 돌았어요. 청소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요리도 맛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말상대가 생긴 게 가장 좋았어요. 어르신, 젊었을 때는 뭐 하셨어요? 나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이었지. 아,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긴 했지만 그때가 좋았어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어리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거든요. 정숙 씨는 제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혼자 있다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좋았어요. 어르신,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래서 명순이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자식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참 사랑하셨나 보네요. 네, 4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목이 메어서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지금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정숙 씨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녁을 함께 먹은 후에 정숙 씨가 물었어요. 어르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좋지요. 정숙 씨도 함께해요. 그렇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드라마도 함께 보고 뉴스도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어머, 저 배우 참 연기 잘하네요. 정숙 씨가 젊었을 때 좋아한 배우는 누구였어요? 저는 문성기 씨를 좋아했어요. 어르신은요? 나는 윤정희 씨를 좋아했지. 정말 예뻤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잊고 있던 웃음도 되찾았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정숙 씨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정숙 씨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거든요. 미영아, 정숙 씨 계속 오시게 해주면 안 될까? 아, 정말요? 좋으세요? 응, 정말 좋아. 정숙 씨 덕분에 살 맛이 나. 그렇게 정숙 씨가 정식으로 우리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정숙 씨와 함께 지낸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집안도 항상 깔끔했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정숙 씨가 조용했어요. 밥도 거의 안 먹고 자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정숙 씨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어르신.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1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살며시 나가보니 정숙 씨가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깜짝 놀란 정숙 씨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잠에서 깨셨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우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정숙 씨는 한참 망설이시더니 결국 털어놓았어요. 어르신 실은 제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더 놀랐어요. 정숙 씨가 치매라니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는 어르신 집 주소를 깜빡해서 30분 동안 헤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숙 씨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더 진행되면 어르신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치료비며 생활비며. 솔직히 일로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해요. 그제야 정숙 씨의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도 건강까지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밝게 웃으며 저를 돌봐주었던 거죠. 정숙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정숙 씨가 저를 얼마나 잘 돌봐주었는데 이제 제가 정숙 씨를 돌볼 차례예요. 우리 서로 돕고 살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 씨의 병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정숙 씨도 자식이 없어서 정말 혼자였어요. 남편과 둘이서만 살다가 남편마저 잃고 나니까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정숙 씨, 우리 정말 가족이 되어봐요.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요. 어르신,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숙 씨도 혼자 살기 어렵고 저도 혼자 살기 어려워요.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정숙 씨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르신이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도우미와 어르신 관계에서 진짜 가족 같은 관계로 바뀌어간 거죠. 정숙 씨의 건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치매에 좋다는 퍼즐 맞추기도 함께하고 산책도 매일 함께 나가고 병원에도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함께 듣고요. 반대로 정숙 씨도 제 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혈압 체크도 매일 해주시고 약도 시간에 맞춰 챙겨주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우리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밤에 잘 때는 좋은 꿈 꾸세요 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동병상련의 마음, 연민의 감정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정숙 씨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숙 씨가 웃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정숙 씨가 아프면 제가 더 아팠어요. 정숙 씨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정숙 씨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어요. 제가 밤새 간병을 했는데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요. 75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었어요. 동반자이자 연인 같은 감정이었죠. 오막 마이너스 반전과 진정한 가족. 그렇게 함께 지낸 지 1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정숙 씨와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더라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잠깐. 가슴이.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졌어요. 다음에 깨어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숙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자식들이 병실에 와 있었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 종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숙 이모님이 빨리 응급차를 불러서 다행이었어요. 딸 미영이도 눈을 빨갛게 울어서 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빨리 응급처치를 받아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정숙 씨였고 지금도 제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정숙 씨였어요. 자식들은 몇 시간 있다가 갔어요. 아버지, 정숙 이모님이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날 밤 정숙 씨와 둘이 있을 때 제가 용기를 냈어요. 정숙 씨, 네 어르신, 제 마음을 아세요? 정숙 씨가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저도 어르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75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받게 되다니요. 정숙 씨,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을까요? 퇴원하고 나서 저는 자식들에게 정숙 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정숙 씨와 함께 살려고 해. 종민이가 발끈했어요. 아버지 말이 됩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혹시 그분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미영이도 반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나이가 얼마신데 무슨 연애를. 제가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얘들아, 아빠 이 나이에 뭔 재산을 노려? 정숙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빠를 외롭게 버려둬 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너희들은 아빠가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정숙 씨는 아빠가 쓰러졌을 때 목숨 걸고 구해줬어. 아빠 밥 못 먹어서 뼈만 남았을 때 살려준 사람이 정숙 씨야. 자식들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아빠도 남은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 정숙 씨와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며 살고 싶어. 반대하면 반대해라. 하지만 아빠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그 후로 2주 동안 자식들과 갈등이 계속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종민이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정숙 이모님과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숙 씨를 직접 만나본 후에야 자식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가 얼마나 진실하게 저를 돌봐주시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집안을 관리하시는지 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아버지, 정숙 이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모님 덕분에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셨구나. 고맙습니다. 종민이도 정숙 씨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지금 우리는 함께 산지 3년이 넘었어요. 정숙 씨의 치매 증상은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제 심장병도 정숙 씨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안정적이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고, 밤에 잠들 때는 좋은 꿈 꾸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요. 명절 때는 모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정숙 씨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줍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자들도 정숙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라요. 얼마 전에는 정숙 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75세, 57세의 나이에 신혼여행 같은 걸 간 거죠.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르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요즘은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를 키워서 자식들이 올 때마다 나눠주죠. 정숙 씨는 우리가 기른 채소로 김치 담그니까 더 맛있다며 기뻐해요. 매주 동네 경로당에도 함께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려요. 처음에는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부러워해요. 김 어르신 정말 부러워요. 우리도 저런 분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오늘도 정숙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정숙 씨, 우리 내년에는 어디 여행 갈까요? 부산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회도 먹고. 좋아요. 그럼 봄에 벚꽃 필 때 부산 가요. 이런 소소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정숙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저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콧노래 소리를 들으면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5년 전 명순이를 잃고 절망에 빠져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제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울던 제가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을 줄 몰랐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혈육만을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거죠. 연민으로 시작된 감정이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정숙 씨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게 되었어요.